자, 오늘 요 1월 2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금 뜨겁지. 자, 우리 오늘은 그 도형의 닮음이라는 주제를 할 건데, 여기 도형의 닮음은 2학년 2학기 내용이 좀 제일 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신경 잘 써서 잘 개념 잡아야 되고, 그리고 좀 신경 써야 되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도형의 특징이 1학기 내용하고 달라서 내용의 연결성이 적고 도형은 도형대로 독립된 게 되기 때문에 지금 예습을 했지만 나중에 또 닥쳐서 시험 대비하면 거진 기분이 천배를 듯한 느낌이 드는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 그래서 얘는 반복이 좀 많이 필요해. 알겠나? 그리고 이 도형의 닮음 끝나고 난 다음에 경우의 수 확률 같은 경우에 의외로 진짜 개인 편차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 그 이제 문장 내용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쉽게 하는 애들은 너무 쉽게 가는데 그 부분 좀 빡센 부분 남았어.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남았는 것들이 조금 신경 쓰이고 어렵다. 그리고 학기말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우리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도형의 닮음의 이제 첫 시작하는 날인데 닮음이 뭔지 개념부터 잡도록 하자. 여기 이제 그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합동에서부터 쌤은 좀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합동이란 말을 들어봤을 거고 또 우리가 1학년 2학기 내용을 할 때도 합동이라는 얘기 들었을 거야. 그때 우리 어떤 도형에 대한 합동을 조건도 가지고 있어. 너 실험이 기억나는 거 있나? 합동 배울 때 조건 따졌던 거 뭐냐? 그렇지. 그러니까 삼각형.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앞단원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배우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 요거 기억나죠? 그지? 요런 거. SSS, SAS, ASA. 자, 요거 세 가지 and 추가로 직각삼각형일 때 RHA, RHS.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같을 때는 요거 두 가지가 더 조건으로 추가가 됐었어. 여튼 이걸 우리가 하면서 합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 따졌었는데 합동이라는 말 자체는 이겁니다. 두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서 포개면 완전하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합동입니다. 그래 버리면 네? 네, 그게 언제 놓기로 했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요 변과 요 변이 서로 이게 이제 대응하는 변이라 했을 때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길이의 비를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1대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맞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포개어지니까 합동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여기에서 만약 이 길이의 비가 1대 1이 아니고 자, 동일한 모양처럼 생겼는데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여기가 2고 여기가 4다. 즉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닮음인 거예요.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합동이라고 하는 게 그림 똑같은 건데 길이가 똑같아서 합동이었다면 얘는 모양은 같이 생겼는데 길이의 비가 1대 1이 아니다. 길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조건은 이렇게 한 변만 이렇게 길이가 일정한 비를 가진다고 닮음이 되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면 세 개의 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세 개의 변 모두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 도형은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합동하고 좀 연결을 지으면 합동은 대응되는 변이 세 개 있겠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 세 개의 길이가 모두 다 똑같다. 즉 길이의 비가 1대 1인 거고. 우리 합동은 요런 기호 썼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돼? 이 대응되는 변 3개의 길이 비가 동등하게 같은 비가 나올 것이고 두 도형이 닮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기호는 이렇게 S자 눕혀놓은 겁니다. 여기서 S자가 의미하는 건 여기 보면 영어 단어 닮았다고 하는 similar 있죠? 그 단어 S의 첫 글자를 떼서 눕혀놓은 겁니다. 기호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 자, 그 다음에 변 길이로 기준하면 합동은 길이가 똑같은 거고 닮음은 동일한 비를 가지는 거라겠다. 모든 대응하는 변이. 근데 여기서 각을 봐. 대응각이라 하잖아. 합동일 때 대응각 어땠어? 크기가 어때? 똑같아야 되죠. 포개지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대응각이 존재할 텐데 대응각 자 동의 닮으면서는 어떨 것 같아? 윤수야 너 생각 어때? 닮으면 각은 어떨 것 같아? 책 보고 읽지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 맞죠? 만약에 각이 다르다면 같은 모양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겠죠. 그래서 변은 동일한 비를 가지는 거고 닮음이라서 닮은 비를 가지는 거지만 대응 각의 크기는 합동과 마찬가지로 같은 각의 크기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 여기 언제나? 여기 줘. 시험 잘 봤어? 알았어요. 오케이. 너무 쉬워요. 잘했네. 그러면 너 오늘 이름은 적었다. 일단 내가 적을게. 너 지금 하여튼 알겠어. 너 뒤에 시간 채워서 과제하고 가. 30분을 더 채워. 너 방송 다 나오고 있단 말이야 지금. 조딩. 자 어찌됐든 그래서 요 대응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 정삼각형을 그리라고 하게 되면 변길이 안 주면 누군가는 요만하게,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 두 정삼각형은 이게 닮았잖아요. 그냥 60도 60도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그냥 이론 설명을 했고, 자 66쪽에 있는 거 책 읽으면서 또 잡아 봅시다. 자 내용 확인할게. 거기에 닮음이란 설명. 자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키우고 줄인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일정한 비율로. 그러면 모든 변들이 다 동일한 이 비율로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두 도형은 서로 닮은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닮은 도형은 닮은 관계에 있는 두 도형.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닮음의 기호는 S자 높인 거라 얘기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삼각형 ABC, 삼각형 DF 닮음을 표현할 때 꼭 어떤 순서대로 적어라? 대응점 순서대로 명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합동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이거 A, B, C 여기 D, E, F가 있다라면 아무렇게나 적는 게 아니라 삼각형 A, B, C라고 점을 찍었다면 이 각각의 위치에 해당된 대응점 순서대로 꼭 명시해줘야 돼. 그건 여기 닮으면서도 마찬가지야. 이 점을 보고서 우리가 위치 잡아서 가는 겁니다. 자, 요거 합동이고 여기서는 닮음인데, 이게 왜 순서가 중요한가 하면 그림을 보고 만약에 이것과 이것 두 개 위치 같은 걸 알잖아요. 실제로 이게 점을 맞춰두면 그림 없이도 여기서 만약에 선분 AB라고 했잖아. 자, 민정아 이게 칠판 볼래? 여기 AB 첫 번째, 두 번째 거 잡았잖아. 그러면 여기 DEF라고 순서 맞춰놨기 때문에 그림 안 봐도 무조건 여기 DE 선분과 합동이면 길이가 같다. 이걸로 바로 설명이 돼요. 얘만 보고 바로 풀어진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확하게 요 대응점 위치를 꼭 잡아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문제 풀 때 되게 용이 날 거고, 약속이 이렇습니다. 꼭 순서 지켜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말 그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는데 대응각의 크기는 똑같으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응변들은 삼각형이면 3개, 사각형이면 4개 나올 건데 그 각각의 변들은 늘 항상 동일한 비율을 가져야 되고 그 비를 우리는 닮은 비라고 표현한다. 알겠나?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67쪽까지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아는 거지만 한 개 좀 찍자면 66쪽의 내용 설명의 하단에 참고라고 돼 있는 거, 기호 중에 그냥 똑같다는 기호 있죠. 그죠? 드모 들어간 거. 그것은 넓이가 같을 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66쪽 7쪽일 때 여러분 힘으로 먼저 좀 진행을 할게요. 풀어보고 내가 좀 거들어서 할게. 한번 풀어봐. 요거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시키겠습니다.
맞다. 저 민서 너 수요일 날 4시 반에는 국어학원이 바로 저기 학원에서 한 2, 3분밖에 안 걸리대. 아, 그러면 저 뒤로 미룰 그때 돼갖고 우리 2시부터 5시까지 할 때는 한 30분 정도 뒤에 와서 하고 가면 다 되겠다. 먼저 와서 테스트 좀 풀어보고 혹시 조금 막히는 사람은 손 들도록 합니다. 내가 가서 터치할 거야.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6쪽의 필수 문제 1번입니다. 그림을 동일한 방향으로 그리면 참 쉬울 텐데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그런데 그림의 방향을 바꾸어 놓죠. 그래서 꼭 요거 그 위치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그림 자체를 그렇게 바꿔서 그리시면 됩니다. 그게 요령이에요. 자, 여튼 지금 기호로 나타내라고 하는데 자,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삼각형 자, 대응점 DEF죠. ABC, DF 그냥 요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그래가 여기 가운데 딱 그림 생긴 거 보면 요 순서대로 돼 있다, 그지? DF 돼 있다. 그래서 대응점 잘 찾으시고 바로 1번 점 A의 대응점은 점 D죠, D. 그리고 선분 BC 그래서 그림에서 BC 찾아서 EF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대응점을 맞춰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BC 두 번째, 세 번째니까 여기서 바로 EF 이런 식으로 순서 잡아서 얘만 보고 풀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바로 3번 각 C의 대응각은 각 F. 별로 어려운 거 없었을 겁니다. 1-1번에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FGH 닮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 점 다 맞춰 놓은 거야. 그럼 바로 1번 꼭지점 D에 대응하는 꼭지점은 꼭지점 I. 그 다음에 괄호 2번 모서리 AC 어딘지 찾았죠? 그거는 FH 면 AB 자 보니까 왼쪽 그림의 좌측 벽이네. 그 위치에 해당된 건 면 FGJ 딱 그대로 위치. 1-2번 은근히 애들 좀 실수하는데 자 연수야 너는 1-2번의 답을 뭐로 찾았어? 니은 비읍. 자 혹시 또 이 답하고 다른 거 나온 사람 있나? 그죠? 니는 뭐라고 했지? 니은 비읍 비읍하고 자 좀 민정이는 리을 디귿. 리을 디귿? 답이 좀 제각각이죠. 정답은 니은하고 비읍 두 개입니다. 그래서 딴딴 나오는 경우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두 직사각형. 이거는 직사각형의 모양은 딱 길이들이 가로 세로가 달라지니까 전혀 아닌 것 됐고. 자, 일단은 원. 원은 무조건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긴 모양이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도 모양이 제각각이죠. 우리 삼각자만사도 딱 이렇게 변길이 같은 직각 이등변도 있죠.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죠. 이건 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등변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변도 이것도 이등변이잖아. 근데 이렇게 길쭉한 이등변도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보자 마름모 또 변길이 다 다를 수 있고요. 변길은 다를 수 있는데 벌어진 각도가 다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생긴 것도 있지만 옆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이렇게 퍼져 있는 마름모 쓸 수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모양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하고 두 정사면체인데 요거 1학년 2학기 때 배울 때
정다면체라는 것 자체가 어딜 봐도 똑같은 모양이죠. 맞죠? 그래서 이 사면체라면 변 길이가 달라도 다 똑같은 모양으로 나옵니다. 다 닮은 거죠.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니은, 비읍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7쪽에 자 개념 확인 봐봐. 두 개가 닮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AB 그리고 선분 DE. 그런데 밑에 선분 AB 대 선분 DE는 2대 4. 그래서 1대 2. 닮은 비는 1대 2. 그래서 얘만 1대 2가 아니라 모든 변들이 다 동일한 비를 가져야 된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필수 문제 2번. 자, 요거 봅시다. 뭐 두 개가 닮았다고 문제에서 명시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항상 이게 닮은 비인가 알면 여러분은 닮은 비를 찾으려고 눈을 부릅 떠야 됩니다. 자, 지금 대응되는 변 보니까 BC가 4, FG가 6이다. 맞지? 그러니까 4와 6이니까 닮은 비는 간단하게 나타내면 2대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비로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바로 2번에 AB의 길인데, 자, AB에 해당된 EF 길이가 4잖아. 그러면 이거 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그걸 X라 두고 X 대 그러니까 EF 길이 4. 이 친구는 2대 3이라는 닮은 비를 유지하면 돼요. 이렇게 비례식 쓰면 됩니다. 자, 비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양, 외양의 고분 일정하다고 하는 비례식의 성질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8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하고 센티미터 꼭 붙여주시고 단위. 그 다음 괄호 3번 각 D의 크기인데 각 D에 대응되는 게 H, 각 H. 근데 그건 사각형이 360도인 걸 이용하면 계산은 수월하게 되다. 그래서 값은 100도. 됐나요? 자, 그럼 뭐 2-1번은 숙제로 넘기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자, 68쪽 내용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 도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입체도 닮음 설명 하나도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체도 이루고 있는 모서리들 변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다 동일한 변, 기, 비만 이루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개념 확인 볼게요. 두 개가 지금 이제 닮았다고 돼 있죠. 6면체. 근데 대응하는 변 보니까 2하고 3대 있으니까 2대 3인 거 금방 알겠죠. 그래서 빈칸의 첫 번째 빈칸은 A-, D-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붙이는 것이면 이게 대응되는 건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A-, D-. 그래서 두 번째 네모도 A-, D-의 선분 표시해 주시고 2대 3 닮은 비 2대 3 붙이겠죠. 됐죠, 그죠? 오케이. 자, 필수 문제 3번 더 봅니다. 자, 두 삼각 기둥이 닮았다고 했는데 뭐 그림 보니까 생긴 그대로 닮은 거 써도 되겠네요. 보니까 B를 구할 수 있는 게 변 길이 AB와 A-, B-와 4와 6으로 되어 있네. 또 2대 3이네. 만만한 게 2대 3이구만. 자, 그래서 X를 구하라고 하면 자, 식세우면 이렇게 되죠. X 대 12 이게 2대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같은 비례식인데 비례식이 뭐냐면 사실 머리 안 쓰고 내양 외양 곱해도 돼요. 근데 지금처럼 숫자가 바로 배수가 보이면 B의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의 성질처럼 계산 안 하고 답이 나와요. 혹시 자, 예진아 너 B의 성질이 뭔지 얘기할 수 있겠어? 아까 비례식의 성질은 내양 외양 곱이야. B의 성질 기억 안 나? 혹시 현서가 좀 더 유리하려나? 초등 과정이라서 좀 더 나으려나? B의 성질 뭔지 기억나? 오케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B는 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는 전항 후항이라 표현하고 B의 성질은 이 B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B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비례식을 세울 때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두 B가 등호가 된다는 건 비율의 값이 같다는 거예요. 비율은 뭔가 하면 이거 같으면 12분의 x 얘는 3분의 바꾸면 이게 같다는 얘기야. 식의 방향으로 세워서 비율값 찾으면 되는데요. 여튼 이런 것 때문에 자 3이라는 녀석이 12가 되는 거라면 요로 곱하기 4 하면 되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바로 4 곱해서 x 8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비례식의 성질 가면 되는데 숫자가 쉬울 때는 비의 성질 가면은 한숨에 바로 암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활용해 보세요. 이건 시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x는 8 나올 거고 같은 방법으로 y 6하고 y니까 6대 y는 또 2대 3 또 똑같네. 3배 3배 y 9 금방 나오죠. 이게 비례식 속에 금방 구할 수 있는데 하나의 식을 더 적어야 되다. 이랬을 때는 금방 되니까 활용해 보세요.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 아까 그 앞에 있는 그 2-1부터 해서 좀 문제 풀어보세요. 68쪽까지 푸는데 그 다 푼 사람은 69쪽으로 넘어가서 풀면 됩니다. 67쪽 2-1부터 푸세요. 자, 뭐 시간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자, 67쪽에 2-1번 바로 1번 두 개가 닮았는데 이제 서로 대응하는 변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AC라고 하는 거하고 DF가 서로 대응한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닮은 비는 2대1. 바로 2번에 DE의 길이를 물었네요. 근데 AB랑 서로 대응하니까 4cm. 그리고 각 D는 A랑 대응하는 각이라서 55도. 그죠? 각은 B 적용 아니야. 똑같은 거야. 변만 B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 3-1번. 자, 두 개가 분명히 여기 닮았다고 돼 있습니다. A, B, C랑 그리고 E, F, G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두 도형을 보고 닮은 B가 대응되는 변 AD 12cm고 EH가 9야. 그래서 자, C랑 그 두 도형의 닮은 B가 몇 대 몇이요? 4대 3이지. 그래서 나머지 다른 변들도 다 4대 3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 구하고 싶다.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그냥 x랑 요거 대응하는 변 6 있죠? x 대 6은 4대 3. 그냥 이렇게 풀면 끝. 그럼 이것도 원래 비례식으로 풀면 되는데 비의 성질 이용하면
2배니까 x는 8 금방 되죠. 그 다음에 y 값도 y가 있는 게 자 bc가 10이네. 그러면 10대 y는 또 동일하게 4대 3. 얘는 숫자 몇 배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비례식의 성질 그대로 갑시다. 4y는 30 y는 이제 약분하면 2분의 15 이렇게 됐나요?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번에 자 원기둥이 서로 이제 닮았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높이가 27이고 36이니까 이거 두 개 그냥 27대 36을 간단하게 바꿔주면 돼. 전항 후항을 얼마로? 9로 나눠라. 그러면 3대 4의 닮은 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원의 예진이 오늘 잠안 오냐노? 자, 삼중 떼봐봐. 자, 그래서 반지름이 9야. 그래서 9고 큰 원의 반지름 뭔지 모르니까 자, 얘 x라고 두고 이것 또한 3대 4로 가다. 3배네. 각 x는 10이라고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죠? 뭐 수 그렇게 복잡하게 쓰는 건 없으니까 편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69쪽은 과제로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주제까지는 이제 닮음이 뭔지, 그리고 나는 여기다 추가적으로 좀 강조한 게 이제 합동이라는 것하고 닮음은 별개가 아니다. 오히려 합동이라는 거를 닮음의 특수한 형태로 받아들이시는 게 편합니다. 아시겠죠? 1대1이라고 하는 닮은 비를 가지는 닮은 걸로 인식하면 통틀어서 다 해석이 돼요. 됐나? 야, 요즘 어제 뭐 했니? 원래들 이렇게 한다고 잠아?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닮은 비 찾아서 모든 변 찾아주는 거, 그리고 대응 점들 찾아줄 때 명시된 거 이거 관찰 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림 보고 이 표시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강조. 그럼 자 70쪽 71쪽이 있는데요. 자, 얘는 둘을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해버리면은 되겠는데요. 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1이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 각각의 변 길이를 2배를 해줘. 자, 이거 두 개가 닮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야, 이거 변 길이가 2배가 됐어 라고 하고, 자, 이 정사각형 넓이 이건 몇 배라고 질문하면 무심결 애들이 2배요 라고 대답하는 게 많거든. 2배가 맞습니까? 맞아. 2배 아니고 그럼 혹시 몇 배가 될 거야? 몇 배? 몇 배? 변길이 하나 요거 2배 됐어. 넓이 몇 배? 생각나? 뭐 어떻게 계산할지? 안 떠올라? 자, 일단 요거 변 1이라고 보면 이렇게 쪼개서 한 개에 2개씩 들어갈 수 있죠. 이쪽으로 2개, 이쪽으로 2개. 그림상 몇 개가 들어가요? 4개니까 몇 배야? 4배죠. 이거는요, 왜 그런가 하면 닮은 비는 1대2인데 면적은 2차원이에요. 두 가지 변을 곱하기 하는 겁니다. 맞죠? 이쪽으로도 2배가 된 것이 겹쳐져서 2번 곱해졌기 때문에 4배가 된 거거든. 그래서 닮은 도형의 면적의 비는요, 자, 요 주어진 거 m 대 n이라는 닮은 비를 줬잖아. 그 면적은 이거의 제곱이 된 비를 가집니다. 요까지 설명하고 좀 순창까지 다 잡아 죽으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71쪽에는 입체 도형까지 확장을 시킨 거예요. 자, 이거를 자 봅시다. 자, 똑같은 건데 이번에는 육면체예요. 자, 1, 1, 1이야. 근데 이것도 길이가 2배씩 늘려서 2, 2, 2 되는 걸로 한 거야. 우리 여기 육면체 부피 구하는 거 가로 세로 높이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2, 2, 2를 곱하기 하는 거야. 자, 2배씩 됐잖아요. 근데 3번 곱한다고. 맞지? 그래서 부피는 세제곱 비를 이룹니다. 두 도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면적은 m제곱 n제곱이고요. 부피는 세제곱 b가 된다. 이 말을 한 거고 이게 끝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자 입이 그대로 쓰이는 거는 지금은 그거예요. 도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입이 그대로 됩니다. 둘레는 곱한 거 없잖아. 그냥 그대로 더하기만 했잖아. 둘레는 그냥 그대로. 얘는 면적은 뭐다? 제곱. 세제곱은 부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의외로 부피라고 하는 것이 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거, 상당히 큰 값으로 늘어난다는 게, 만약에 여기 어떤 요만한 구슬 있잖아. 그 요 반지름이 만약 자 1이라고 하고, 자 이거 2배가 되는 게 있어. 반지름 2가 됐잖아. 그러면요 부피가 2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돼서 이 구슬이 8배가 됩니다. 꼴랑 반지름 딱 하나 1만큼 더 늘렸는데 2배가 돼서 이거의 8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8개가 있어. 이거랑 같다고. 알겠나? 그래서 이런 것의 그 논리로, 그래서 생각보다 어떤 입체적인 거는 조금만 더 커도 양이 엄청 늘어난다고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왜 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킬 때 뭐 라지 시키고 뭐 작은 거 시키고 이렇게 하면 돈하고 환산해 보면 반지름이 조금만 길어져도 먹을 수 있는 면적 그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하고 대비하면 큰 거 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일등이 양 많아요. 그죠? 어떤 비로 늘어난다? 제곱비로 늘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놓고, 자, 요거 여기 개념 확인들만 간단히 확인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고 뒷내용 좀 나갈게요. 자, 70쪽의 개념 확인 봅니다. 두 도형의 변길이 보니까 하나는 ABCD는 2고 A-B-C-D-는 3이네. 그러면 볼 거 없죠. 2대3. 또 바로 2번의 질문. 둘레의 길이. 아까 둘레 그냥 길이 합치는 거니까 똑같이 2대3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넓이의 B를 물었죠. 4대9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제곱비 되는 과정을. 그 다음에 71쪽에 또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한 변의 길이 한쪽에 2개씩 쌓이는데 옆에는 3개니까 2대3. 그래서 건넓이, 말 표현이 다르지만 건넓이, 어차피 넓이들 다 모인다. 그래서 넓이 B인 제곱비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대3의 제곱인 4대9. 그 다음에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8대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합시다. 자, 요거 지금 42분이니까 한 8분 정도 쉽시다. 그죠? 한 50분까지 쉴게요. 자, 잠시 쉬는 시간. 자, 쉬는 시간은 잘 끝났고, 자, 그래서 지금 70쪽, 71쪽 풀어보고 있을 건데 뭐 풀어보면서 뭐 생각보다 별로 안 까다롭네 생각 들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한 닮음 자체는 뭐 복잡하진 않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좀 확인 좀 하고 뒤에 문제 풀이 진행하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필수 문제 4번 봅시다. 자, 주어진 그림처럼 삼각형 ABC, 삼각형 DF가 닮음이다. 그래서 바로 1번 닮은 B는 4하고 8하고 대응되는 변, 그럼 1대2인 거 그냥 보이죠. 자, 둘레의 길이 ABC가 11이다. 그럼 DF는 그냥 1대2 2배, 22cm. 바로 3번. 자, 넓이니까 제곱비입니다. 그래서 1대2의 제곱비는 1대4가 될 거다. 그래서 4배가 돼야 되니까 24제곱센티미터. 뭐 크게 어려움은 없겠네요. 됐죠, 그죠? 그럼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71쪽에 필수예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크게 난도가 없어서 밑에 다시 1번 그냥 과제로 넘길게요. 자, 필수 문제 5번입니다. 이번에 자 입체 도형이 있는데 서로 닮았답니다. 보니까 3하고 4가 보이네. 그럼 닮은 비 3대4. 그 다음 가로 2번에 자 이게 이제 자 건넓이가 돼 있죠. 건넓이. 건넓이의 B는 닮은 B의 제곱비라 했다. 그래서 3대4는 B가 주어졌으니 건넓이는 9대 16이어야 된다. 그런데 A가 45래매. 자, 이것이 그러면 45대 그 다음 삼각기둥 B 건넓이니까 여기 이거 네모라고 둡시다.
원래 이거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야 되잖아. 근데 숫자가 많이 크죠? 지금 같은 경우 내항 외항을 쓰면 16 곱하기 45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의 성질을 하면 곱하기 5만 되면 되네 라고 해서 바로 나오겠네요. 이거 이용하면 편리하죠. 80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 다음 부피비네. 부피는 세제곱이니까 아까 이거 3대 4였네. 쏘리. 그래서 세제곱 해주면 27대 64. 숫자가 좀 만만하지 않네요. 부피가 B가 32라고 했네. 그리고 A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32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딱 봐. 이거 비례식 풀면 27 곱하기 32. 불편합니다. 그런데 야 이거 2배네. 그럼 2배 하면 끝나지. 다 금방 나오잖아. 그죠? 예. 이거 미안하다. 지금 요거 내가 보니까 60 이걸 구하는 거니까 절반으로 가는 거라 반대로. 요거 절반으로 곱하기 2분의 1로 반대로 갑시다. 그래야 답 바로 구하겠다. 절반. 그래서 세모는 2분의 17. 어찌됐건 뭐 2배라는 개념 가져가면 뭐 반대로 나누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비의 성질도 좀 활용합시다. 도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과제로 좀 이행을 하시는데 자 72쪽에 있는 4번 5번 요 스타일이 항상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돼요. 일단 자 4번 문제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내용 확인 들어갈게요. 자 문제 언제 읽어봤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싫어하나? 지루하나? 지루하긴 하지. 내가 반들 여러 번 하잖아. 해보면 이 반이 학생들이 수업 태도는 제일 좋아. 그런데 수업이 재미가 없어. 이게 액티브한 게 없잖아. 이게 주고받는 게 없어가지고 다 조용하잖아. 너네 전부 다 여학생들 맨날 끼리 친하잖아. 다 처음 본 얼굴들이다 서로가. 이게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수업만 열심히 계속 해야 돼. 상당히 좋은 수업을 받는데 좀 지루할 수 있지. 내도록 자우잖아. 맞지? 그게 골치 아파. 뭔가 말을 좀 쓰고 재밌게 하긴 해야겠는데 시간 제일 오래 되겠지. 자 내용 봅시다.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15cm 원뿔 모양 그릇인데 이 그릇에 9cm가 되도록 물을 비웠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1번 질문이 물의 부피와 전체 그릇의 부피 비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은 뭘 봐야 되냐면 이 꽃갈 모양처럼 생겼으니 채워진 물의 그 원뿔과 원래 물컵인 그 원뿔은 서로 닮았다 하는 전제를 가져가. 그러면 닮은 비는 뭐라도 대응되는 변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에선 그 원뿔의 무엇? 높이가 주어졌잖아요. 높이가 9대 15라고 주어진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9대 15를 이용을 해서 그죠? 그 세제곱 이용해서 b 구해야 되는데 야 이거 이대로 세제곱하면 숫자 너무 큽니다. 항상 가장 간단하게 만드세요. 9대 15니까 같은 수 3으로 나누면 3대 5가 되고 이 3대 5를 세제곱 해주면은 27대 125라고 나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애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자,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물을 채우잖아.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자, 막지 이거는 좀 되죠. 자, 그래서 27대 125라는 건 여기 밑에 있는 이거 부피 27일 때 전체가 125예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전체 125에다가 요 밑에 있는 27을 뺀 것이 나머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들 실수하는 게 꼭 실수를 하는 게 있잖아.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는데 전체적인 값을 구해서 몇 배, 시간 얼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리는데 문제를 교묘히 그렇게 냅니다. 작은 거하고 전체 내면 b 너무 쉽게 구하니까 또 채우고 나머지 부분들. 그래서 125에다 27을 뺀 거 가지고 하는 걸로 아마 괄호 2번이
설명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일단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거 27대 120, 여기서 책은 이렇게 풀어놨네요. 그 27대 125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거기에 보니까 물의 부피가 135라고 돼 있죠. 얘 135라고 하고 요거 전체 얼마인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요 전체다가 135를 빼는 걸로 계산했고, 그죠? 처음부터 빼가지고 자 125, 27 빼면 얼마야? 98이가 맞나? 27, 98 맞죠, 그죠? 전체 125, 27, 98. 그래서 27대 98이라고 해서 이 나머지를 바로 이렇게 계산해 놓고, 그죠? 이렇게 두고서 135대 해놓고 요거 구하면 바로 답 튀어나올 수도 있고, 맞죠? 어느 거라든 상관없습니다, 그죠? 27은 여기다가 27이 135 될 때는 곱하기 5 하면 되니까 그럼 98에 5 곱하기 해주면 바로 답 나오게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490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만약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걸 내항 외항 곱하기 하면 조금 힘들겠죠? 자리값이 크다. 그래서 비례식이지만 비의 성질 적절히 잘 활용하시고 4번 문제 풀 때 책의 풀이 과정은 어떻게 했고 또 내가 강조한 건 뭔지 두 가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구하랬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나머지가 되는 걸로 환산해서 바꾼 거고, 책은 무시하고 27대 125를 이용했는데 실전 문제 풀 때는 이거보다는 이게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생각할 일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사한 문제로 5번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봅니다.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는 뭐 요 4번, 5번만 잘 보면 어려운 건 다 끝난 거예요. 어지간히 푼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자, 일단은 먼저 푼 사람은 정답만 먼저 얘기하면 38 세제곱센티미터. 자, 그 채점 해주시고 맞춘 사람은 다른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쌤 설명을 듣습니다. 자, 내용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6cm 원뿔 모양 그릇 채웠어. 자, 수면은 4cm. 뭐 똑같죠, 아까 문제랑 구성이. 그래서 지금 높이가 4와 6이니까 두 도형의 닮은 비는 2대 3. 닮은 비 2대 3. 그래서 부피비는 세제곱에서 8대 27 나와버렸습니다. 그 그릇의 부피가 54일 때 이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물을 얼마나 더 비워야겠는가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 경우에는 아까 얘랑은 조금 양상이 다르네요. 이거 채워진 물의 부피를 줬다면 빼서 계산하는 거 나쁘지 않은데 지금은 물의 부피를 구하는 걸로 돼가지고 그냥 이대로 좀 써먹어야겠네. 전체 양 그대로 써서. 27에 해당된 전체의 부피가 문제에서 54라고 했죠. 54고 우리 보고 채우라고 한 거 요거잖아요. 그럼 요거 요렇게 구하면 금방 된다. 자, 이것도 내항 외항인데 이거 곱하기 2가 눈에 보이네. 곱하기 2 바로 해버리면 16이라는 답이 쉽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그릇이 물에 가득 채우려면 자 보세요. 이거는 16 구한 거 채워진 물이야.
완성은 54가 돼야 돼. 더 채울 거는 54에 16을 뺀 걸로. 됐나? 이 답은 쉽게 구해졌고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래서 38 세제곱 분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됐죠? 자,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서 일단 73쪽의 삼각형 닮은 조건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우리가 배울 때처럼 여기도 그 조건들을 이제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자,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자, 한 번 더 써볼게. 합동 조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닮음 조건이 세 가지인데, 요 1번, 2번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만 좀 틀리는데요. ASA 닮음인데 여기는 그냥 AA 닮음이면 됩니다. 각 두 개만 같으면 돼요. 실제로는 각 세 개가 다 똑같아서 AAA가 맞는데 AA만 보는 것은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각 같은 것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각이 똑같다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안 하고 여러분들은 두 각만 같으면 무조건 그죠? 닮은 것으로 바로 얘기하면 돼요. 됐죠? 합동 조건하고 다 유사한데 얘만 좀 다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도형의 닮음 문제를 풀면 이 AA 닮음 조건의 해당점이 9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난도 높은 거 SAS로 써먹는 거 문제 좀 까다로운 문제고 이건 되게 특수하게 일부분에서 나옵니다. 각 자체가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닮음 조건인 거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닮은 B가 일정하게 나오는지 체크. 얘는 양옆에 있는 길이 B가 닮은 B 똑같은지 확인하고 끼어있는 각이 같은지 보면 되고 얘는 그냥 각 크기 두 개 똑같으면 무조건. 실제로 아까 뭐라고? 이거는 각 세 개 모두 같은 것과 같은 거라 그랬지.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어 정삼각형. 세 각 다 똑같죠. 그리고 각 만약에 뭐 20도, 30도, 130도 그림 있다. 그럼 세 각만 같으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모양은 똑같이 나옵니다. 사이즈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 무조건. 됐나요? 상당수는 다 이겁니다. 그래서 닮음 문제 풀다가 닮음 잘 모르겠네. 얘를 의심하고 하면 거의 100%다 맞춰집니다. 아시겠죠? 그러고도 안 되면 이걸로 가야 되는데 얘는 각 자체가 하나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변길이만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의심할 만한 상황을 보이는데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중심으로 그 다음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 저 책의 73쪽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뒀는데 좀 확인만 거칠게요. 첫 번째 조건, 자, 세상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 SSS 닮습니다. 대응되는 변 A 대 A 다시, B 대 B 다시, C 대 C 다시 모두 같다. 그럼 두 번째,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B가 같고 B가 같은 건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 얘는 SAS 닮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을 때 AA. 그죠? 두 각만 같으면 나머지 각도 당연히 같다. 자,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좀 풀고 내가 체크할게요. 그 밑에 필수 문제 1번까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괄호 1번. 자, 이거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지고 가게 되는 거 없으니까 SSS 닮음으로 찍어놓고 봅시다. 걔가 지금 문제 전제가 A, B, C, D의 부요 순서대로 되는 걸로 닮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대응변. 그래서 지금 6과 3이 대응변, 그 닮음이 2대1, 그리고 4와 2 해서 2대1, 8과 4 2대1 모두 다 2대1로 같으니까 이거는 닮음인데 SSS 닮음이다. 그죠? 그 다음 괄호 2번. 자, 두 변 A, B랑 D 5하고 4대 5대 4. 그 다음 그 옆에 거는 10하고 8인데 또 간략하게 하면 5대 4. 두 변의 길이가 똑같네. 두 변의 길이 B가 같은데 가운데 끼인 게 직각으로 같네. 그래서 이 친구 SAS 닮음이다. 그래서 각 A랑 각 D라는 각이 90도로 같죠. 그 다음에 바로 3번입니다. 자, 30도, 70도, 옆에도 30도, 70도. 이거는 뭐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두 각 크기 같다. 무조건 닮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A와 D가 30도가 같고 B와 E 둘 다 70도. 그래서 A 닮음. 이거 장난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30, 70 지금 똑같은 거 줬지만 실제로는 그거 대신에 또 나머지 각 C나 F 각을 줌으로써 나머지 뭐 이 각이 70도라 하는 걸 계산해서 똑같은 걸 찾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 문제 1번까지 다 대부분 한 것 같은데. 자, 삼각형 ABC랑 닮은 게 뭐죠? OMN입니다. 맞나요? 이거는 무슨 닮음? OMN. 자, 거기에 5랑 10 때문에 여러분들 혼선 빚을 수 있는데요. 변 한 개가 있거나 말거나 그 신경 안 쓰죠. ASA라고 하는 거 닮으면 없었잖아. 맞지? AA 닮은 두각. 그죠? 35도와 90도라고 하는 게 두각 같아서 나머지 55도는 안 따져도 그만. 그 다음 삼각형 자 DEF 저 세 개 변만 있네. 그래서 요거 PQR 보니까 세 개 변만 있는데 전부 다 3대 4의 비를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SSS 닮음. 그 다음 자 GHI 그 순서대로 LKJ인데 거기 보니까 두 변에 끼어 있는 거 20도로 같은 상황에서 6하고 4하고 했더니 3대2인데 12하고 8도 3대2죠. 양옆의 길이 B가 똑같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닮음 찾습니다. 이건 SAS 닮음이다. 저는 이해됐나요? 그래서 좋아. 그럼 일단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로만 끊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과제 해야 될 부분 문제를 푸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숙제 정리는 아니니까 그냥 책 앞에다 붙여놓으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오늘 과제부터 일단 먼저 적을게요. 뒤에 푸시면 좀 끄고. 자 오늘 날짜 1월 2일이죠. 오늘 요거 자 개념편 73쪽. 그 다음에 유형 보니까 지난번에 57쪽까지 했네요. 오늘은 후교재를 많이 써야겠네. 너희는 장문제 그렇게. 자 우리 유형은 65쪽까지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요 책 분량이 얼마 없어서 부교재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교재 한 40문제 드리겠습니다. 적나? 이번에 주말이지. 우리 한 50문 자면 안 될까? 방학인데. 아니 눈빛이 좋아. 아직 대학 방학 안 나와서 일단 40문제 가겠습니다. 야 너 알림장 없어? 너 왜 그래? 자 일단
우리 수업 마치려면 아직 10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이제 숙제 줄게. 자, 그럼 얘기를 하지. 자기야 줬는데 까먹으면 한 장당 500원 받을 건데. 오늘까지 면제해 줄까? 자, 여러분 숙제합니다. 일단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